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3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38일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볼게요. 때가 되면 사람의 영적 의도와 초점이 세속의 야심과 욕망을 대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세속의 야심과 욕망을 대체하면서 이 초점이 영적 의도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사람이 참나에게 점차적으로 끌어당겨지는 것과 같고, 그것은 참나에게 저절로 끌어당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으로써 작용하는 영적 중력이 있는 것과 영적인 중력이 있는 것과 같다. 그냥 저절로 어느 정도가 막 되고 의도가 영적인 의도가 되면 그러니까 야심과 욕망보다는 저절로 막 있죠. 영적인 그 의도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참 공부를 쭉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진짜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도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다, 하나다. 이게 하나구나, 하나구나라는 게 이렇게 자꾸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오늘 명상이 좀 빨리 끝났죠? 그게 그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가 이게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빨리 끝나서 전화 드렸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셔서 또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그 시간을 또 이제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다 하나다라는 게 근데 이제 하나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하나다 하고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와요. 분리된 거야. 하나인데 뭐, 하나니까 내 속에 에고가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은 얘네들은 보내고 하나다라는 게 더 강하게 더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아직 분리감이 많죠. 아직은 뭐 선생님을 따라서 할 수는 거기 그 경지까지는 할 수가 아직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다라는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영적인 끌어당김으로 영적 중력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알매 방식이 있어요. 알매, 그 근본적인 알매 방식은 이성과 논리를 대체해야 된다. 대체하고.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살면서 어떻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남편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저는 되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를 막 느끼니까 참을 수 있는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막 감정적으로 해서 힘들었긴 하나, 이 영적인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더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 이 영적인 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더 만나게 되고 공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까 감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막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성과 논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적인 사람들, 세상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똑똑하고 잘 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하는 거야. 삶의 방식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음, 그 직관적인 삶은 삶의 본질적인 초점을 맞추고, 그죠? 삶의 본질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 본질적인 초점에 맞추고 목표나 형태의 세부보다는 삶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지각은 바뀌기 시작.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99.99999% 틀릴 수도 있다. 그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지각은 바뀌기 시작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과 대상에게서 빛을 발한다. 모든 사람과 대상에게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단순한 광경이
그 자체를 3차원의 총천연색과 같이 드러내면서 예기치 못하게도 갑자기 그 광경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도 지나가다 쓰레기가 흐트러져 있어도 그것도 이제 아름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티슈에 이렇게 그 티슈 각에서 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아름답고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죠. 근데 이제 진짜 꽤 되셨을 거예요. 지렁이에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어떤 분하고 탁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분이 막 하는데 아, 이걸 내가 놓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모든 그 자연의 그냥 자연현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질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돼. 놓아버려야 돼요. 지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나의 영적인 길에 아주 내가 안다. 이거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아주 방해적인 것들,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질 때 모든 것들이. 예. 그다음에 문답. 박사님은 당신의 삶을 기도처럼 사세요. 그쵸? 우리 기도처럼 사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쵸? 우리의 삶이 기도처럼 살 수 있어지면. 그죠? 그래서 그것은 특정, 특정 영적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다르게, 영적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영적인 활동들에 초점하고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나의 의도를 내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나는 그냥 조건 없이 뭐든지 다 해주는 거. 제가 남편을 그랬잖아요.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조건 없이 다 해주는 듯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몰랐을 때니까 23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5년 전인가요? 그때 그냥 정성스럽게 했어요. 케이크를 사다가 뭐 즙을 갈아서 맨날 회사 가는데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전기 압력밥솥이 없었고 치카치카치카 가스불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치카치카 올려놓고 치카치카 할 때 막 깨워요. 그래서 금방 한 밥을 이제 지어서 드려요. 금방 한 밥 드리죠. 또 케일까지 싹 갈아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몸에 좋다는 거 다 갈아가지고 딱 드리죠. 발도 씻겨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발도 저녁에 피곤하니까 발도 이제 이렇게 뜨거운 게. 되게 정성스럽게 한 거죠. 정성스럽게 했는데 어디 이 인간이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응? 어디 식당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데 비가 오는데 왜 나부터 안내를 안 하고 어떻게 친구의 부인부터 가서 먼저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머스럽고 막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게 제 안에 유머스러운 어떤 밝아지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니까 막 그랬는데 보면 저희 남편 친구 와이프가 뭐 밝고 뭐 하고 막 하면서 그냥 막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딱 같이 있죠. 부부 동반해서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주의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싫어, 싫었었어요. 근데 그게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내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1등이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지가 않고 어떻게 다른 데로 가? 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그 밝게 웃음도 안 나오고 이제 속에선 찌그러지는데 억지로 웃는 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도가 근데 저는 진짜 조건 없는 사람 같이 하는 것 같죠, 남편한테. 정말 조건 없이 있잖아요. 뭐든지 잘해주는 것 같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의도가 그냥 어떻게 하든 잘해주면 끝인 건데 이씨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깔려 있으면 의도가 벌써 1차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잘해줬다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1차적인 의도가 있고, 그 밑에서도 계속 의도가 2차, 3차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해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다 내 파트너야. 다 내 파트너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아마 미팅을 하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 조건 없는. 그거를, 저도 옆에서 배우면서 따라 하려고 자꾸 하죠. 근데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하나야. 하나야. 하나인데 왜 분리되는? 이런 걸 또 느끼지? 그래, 하나야.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나의 의도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되기 위한 것이냐, 함께 모두가 잘 되는 것이냐. 제가 경쟁심도 있고 질투심이 있는데 제가 되면 더 잘 될까 봐 하는 마음을 갖고서 뭔가를 하느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의식, 에너지, 자세인 거예요.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의도가 중요한, 경쟁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의도. 경쟁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될까 봐. 잘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잘 될까 봐 내가 이 의도 밑바닥에서의 어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안 될까 봐.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봐가 깔려 있을 때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음,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잘 되려면은 그런 질투심이나 이런 것도 없애고 막 이래야 되게 뭐 질투심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씨구 하면서 모르네. 자기 속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알면, 그쵸. 그거를 알면 빨리 알는 거는 좋은 거더라고요. 알면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가 가장 너무 중요하거든요, 의도가. 그 의도가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는, 내가 뭐 안 될까 봐라는 두려움이 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나부터 해야 되라는 거죠. 그 의도 밑에 무의식에 신념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도로 인해서 당신의 전체 삶이 헌신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의도를 잘 보면 헌신적으로,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의도가 잘 되겠죠. 바라는 마음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다면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성공은 얼마 만에 된다고요? 똑딱 1초 만에 됩니다. 근데 그걸 지연시키는 거는 나다. 나의 의도와 나의 무의식,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지체를 하는 것과 똑같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태양빛이 그냥 있지만 어제도 보니까 저쪽에 뭐 시커먼 먹구름이 보이는 거야. 야, 저게 신념인데. 보면서 저는 저게 신념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신성이 청해지고 약 먹고 생쇼를 하는데 나는 공감하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덕분에 당신 자신이 기도가 되는 덕분에 신성이 청해지고 당신 내 자신의 기도가 되고 헌신한다는 마음에 신성이 청해지는 것인데 이 신성을 맡고 있는 것은 나다. 신성을 맡고 있는 건 나예요. 나는 왜 이렇게 딴 사람들하고 늦어질까?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렇지? 하는 막 이런 마음들이 저 사람 잘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어떨까 하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또 편안하게 놓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청해진데 신성이 내가 맡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체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 후에 가슴을 통해서 맥락, 그렇죠.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헌신 에너지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신성의 정열을 통해서 온 인류의 힘을 부여받습니다. 온 인류의 힘을 부여받는다. 인류의 힘을 부여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멀리 왔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다고 남들이 생각할까와 같이 스스로 점수표를 계속 매기는 일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얼마나 왔지? 남들이 나를 얼마나 왔다고 생각을 하지라는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당신이 답을 해야 되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아직 모르고 모른다 했잖아요. 아직 내가 나를 알면은, 저도 제가 다 잘 몰라요. 요새 주차장이나 1층에 놨는지 2층에 놨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아,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 받아들이는가? 각성해야지. 각성을 하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각성이 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각성하고 이렇게 또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오늘도 질문이 엄청 1시 반부터 선생님이 약속이 있으시던데 질문이 16개인가? 엄청 많던데. 되게 많아요, 오늘. 18개네. 질문이 18개. 좋은 현상이죠? 1번부터 10. 그래서 선생님이 조절을 하셔야지 되지 싶은데. 어쨌든 그 뭐 시간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시고. 18명이 질문이 있어. 이거는 좋은 현상인 거죠. 또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음,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를 때, 내가 나를 모를 때 선생님께 여쭤보고 다시 내가 나를 각성하기 위해서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지 외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내 자신, 내 자세, 내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렇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으로 행한 것에 대해 답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잠재성을 성취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면 실수조차도 신성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것, 답할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음을 그 상태에서 잠재성을 성취하고 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수조차도 신성해집니다. 신을 추구하는 동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이거 너무 엄청 신을 추구하고 있는 동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이게 신이라는 걸 알면 안심이 되죠. 신이 아니고 나는 몸이고 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것뿐이고. 그쵸? 야, 신을 추구하는 동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그 스토리 올리시는 분이 이거 다 이거 올려도 되겠다. 금방금방 스토리 올리시는 분 있어요? 당신이 영적 진실에 흥미를 가지는 것도, 영적 진실에 흥미를 가지는 것도 신의 은총 때문입니다. 영적 진실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의 은총이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 예. 그래서 신의 은총 때문이다. 신의 은총.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신성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지 않으면, 그쵸. 신을 추구, 이제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늦어지죠. 늦춰지고 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닌 거죠. 신의. 네. 신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자꾸 각성해야 돼요. 신을 추구하는 동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됩니다. 찍어주세요. 찍어드릴까요? 낙서해놨는데 찍어드릴게요. 네, 무엇이 영적 진보입니까? 영적 진보입니까? 그랬어요. 답. 영적 진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진보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영적 진보냐? 근데 이것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착할 어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막 높은, 이 뒤쪽으로 가니까 의식이 상당히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글들이죠. 예,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어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진짜 영적 가르침은 에고를 초월하도록 안내하고, 진짜 영적인 가르침은 에고를 초월하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본인이 에고인지 참나인지 잘 모르고 구분이 안 되는데 아마 이렇게 안내하는 게 없을 거. 에고를 초월하도록 안내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모든 허상을 없애버립니다. 그쵸?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모든 허상을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수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의도 자체가 없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아시는지. 그래서 그 작업은 인간 에고 구조 속에 내재된 일반적인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자체가 인간 에고 구조를 알아야 되고, 에고 구조를 알아야 돼. 리아나. 에고 구조를 아는 거를 아시는 분이 계시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냐입니다. 미세한 이 단계 이 에너지 틈에 이게 이 구조를 알고 있는 분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인간 에고 구조 속에 내재된 일반적인 인간의 실패를 그냥 인간의 실패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결점을 가졌든 그것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결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 에고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 에고 자체의 문제. 인간 에고 자체의 문제입니다. 에고 자체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상 결정과 인간 에고 자체의 문제는 에고 자체의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내 진보 혹은 나와 내 죄, 나와 내 공경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내 공경, 그죠? 내 공경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당신의 개인 자아가 아닙니다. 개인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는 에고 자체입니다. 가짜 나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나다. 가짜 나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인간 존재가 됨으로써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로서 그냥 물려받는 것이지, 에고는 뇌와 뇌 기능의 산물입니다. 에고가 스스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표현하는지는 과거 카르마에 따라 따릅니다. 에고가 스스로. 그래서 공부하면서 진도가 계속 나아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 어디에 있는 것, 어디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냥 에고 자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까지 진보가 되어 있느냐. 모든 것들, 이성적인 거, 내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에고 자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문. 당신은 에고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작은 애완동물로 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에고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애완동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과정에 유머를 불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과정에 유머를 불어 넣기 위한 그냥 애완동물이다, 에고는. 우리는 항상 애완동물과 같이 있고 내가 애완동물이랑 하나가 되었다가 공부하면 아니구나 했다가 또 하나가 되었다가 투사하는 건 완전 애완동물로 돌아가는 거고 완전히 있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히 에고에 대해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요. 답. 유머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유머는 가치 있는 영적 도구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의식이 높다고 상당히. 개그맨들. 유머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유머는 그 의식이 이제 유머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 도구 중 하나이다. 그래서 유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고의 멜로드라마에 웃는 것은 에고의 멜로드라마에서 웃는 것은 우리를 에고의 게임에서 훨씬 앞서가게 해줍니다. 지각과 본질 사이를 비교한 결과로 코미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뉴 에이지주의자인가요? 잠시 멈춤. 가게에 가서 파리지옥 식물을 몽땅 사고 그 이후에는 파리지옥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식성인 파리지옥의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설득하고 있는 부조리함을 알아차립니다. 동물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설득하는 건 부조리하는 것이다. 부조리한다. 동물 이렇게 막 알파리도 뭐고 막 오고 막 이렇게 잡아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지옥은 당신은 오이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아. 내 사랑. 여기 토마토 한 조각 먹어봐. 농담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영적 이상과 도덕성에 따르기를 바라는 에고의 순진함과 미숙함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숙함에 웃을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근데,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이제 다시 또 그 뒤에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자꾸 지각하고 막 완전히 투사가 돼가지고 에고랑 하나가 돼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막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에고다. 내가 아니라 에고가 하는 것이다. 에고가 주인인 척 하는 거잖아요. 가짜인데 진짜는 참나. 진짜 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각성하고 어, 진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을 때 불안함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하고 그걸 또 편안하게 믿게 되려면, 편안해지려면 신념을 내 안에 있는 의도,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재맥락하는 게 제일 빠르고, 모르면 질문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게 굉장히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끝나면 바로 또 이동을 하는데, 네, 부산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라는 거, 네, 좀 아시고 같이 참 많이 동참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미국 가실 분들 계속 또 좀 하시고 선생님하고 미팅하실 분들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